안녕하십니까, 호치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영상에서 서류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서류 얘기는 사실 너무 부족해요, 영상 내용이.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알려드리고자 했던 것들 중에 조금 부족하다 싶었던 것들을 엮어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자, 첫 번째로 서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당연히 차량을 갖고 해외를 나가는 거다 보니까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보가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서류 준비는 굉장히 간단했고요. 자, 우선 서류를 한번 보자고요. 자동차 바이크에 일시수 출입 조건이 있는데 등록증상에 승용 또는 소형 승합차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형 승합 이상으로 등록된 차는 일시 수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준비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처음에 구입할 때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바이크 등록할 때 다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고, 그 등록증 이제 영문 버전이 있거든요. 그 각 관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이륜차 관련 부서가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시면은 영문 증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발급 받으러 갈 때도. 여권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이랑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뭐 이미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셨다면 가지고 계실 테니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사실 제가 맨날 항상 공항에서만 받아가지고 경찰서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공항에 가면은 발급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근시일 내에 해외 나가실 일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적재 물품 확인서하고 착물 확인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일시 수입 신고서, 이거는 두원상선에서 미리 작성할 것들은 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는 대로 적으시고 현장에서 작성할 거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돼요. 가서 이거는 그냥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커를 붙이시는 ROK 스티커 있어요. 그거 이제 만드셔가지고 앞에다가 차량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앞에다 붙이시는데, 바이크는 사실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없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이 안 붙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없이 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영문 번호판 요즘에 많이들 달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조지아 넘어갈 때 영문 번호판이 필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종이로 프린트하는 건 안 되고 최소 플라스틱 이상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스틸로 제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조지아 쪽으로 제가 안 넘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영문 번호판을 많이들 달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사이드 박스 같은 데다가 만들어서 부착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차량에 그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준비 서류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류들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이 서류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 파일처에서 계속 꺼냈다 놨다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복사도 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가지고 어디 갔다 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게 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추천은 이 복사본을 하나 꼭 준비를 해두세요. 여유있게 한 두세 개 준비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여권도 몇 개 좀 복사해두세요. 여러 가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쓰더라도 우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두시고, 그 면허증 공증을 러시아에서 받게 된단 말이죠. 블라디보스톡에서 대기하는 동안 영사관에 가가지고 그 국제운전면허증 공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슈퍼스타 게스트하우스에 가시면은 그 사장님이 좀 도와주시긴 하는데, 러시아는 우선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이 되는 국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국제운전면허증에 러시아어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면허증을 보고 야, 이거는 러시아어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못 알아들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도 훨씬 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몽골에서도 러시아어 공증받은 서류를, 몽골 사람들 중에 러시아어 할 줄 아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한번 또 경찰이 확인한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서류는 크게 더 들어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환전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한국 카드로 가서 돈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돈을 안 뽑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갔다가 뭐 고생을 했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최소 러시아에서 쓸 돈은 뽑아 가셔야 돼요.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이잖아요. 비자 마스터카드가 아예 사용이 안 돼요. 이 카드를 긁지 못한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ATM에서 출금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카드를 긁지만 못하고 ATM은 된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이제 갈 때 300만 원을 뽑아갔거든요. 뭐 도라메님 얘기 들어보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선원들이 한국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 환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한국 돈 환전해주는 은행에서 환전을 했고, 이것도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슈퍼스타 게스트하우스에 장 사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슈퍼스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슈퍼스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장 사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적인 러시아 숙박비보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환전, 러시아에서 환전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돈을 다 들고 다닐 거냐?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일 큰 화폐 단위가 5,000루블이었던 것 같거든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5,000루블이면은 한 7만원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카드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틴코프라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카드를 만들게 되는데, 요것도 슈퍼스타 게스트하우스 장사장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만드는 것까지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카드를 굳이 안 만들고 싶다, 나는 개인이 숙소를 예약해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김코코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은행에서 뭘 만드셨더라고요. 러시아어가 되는 분이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러시아 카드를 가지고 러시아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 모든 국가들은 다 현지 화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현지에서 ATM에 가서 인출을 하시면 되고, 그 우리가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우리는 트래블월렛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양 친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지 캐시로 환전소에 가서 돈을 바꿔요. 근데 우리는 트래블월렛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해가지고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체크카드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래블월렛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현금은 정말 소액만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계셔도 되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은 캐시만 받는 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는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캐시를 한번 뽑을 때 조금 충분히 뽑아가지고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카드를 쓸 수 있는 거는 진짜 대도시 일부만 되고, 대도시에서도 카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가기 전에 항상 카드가 되는지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주유소는 하지만 카드가 됩니다. 몽골이 생각보다 카드 안 되는 데가 진짜 없어요. 거의 다 카드가 돼요, 몽골은. 동네 슈퍼까지도 거의 카드가 다 되는 분위기고, 그리고 뭐 유럽에서도 현금만 받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유로는 꼭 가지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ATM 출금 수수료가 진짜 비싸요. 그래서 뽑을 때 한 번에 좀 여유 있게 뽑아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항상 뭐 그런 나라도 있죠. 이 독립화폐 쓰는 유럽 국가들, 근데 그런 데는 카드가 거의 다 돼요. 노르웨이랑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체코, 헝가리, 이렇게 제가 갔던 나라들 중에는 유럽 안에서 자기네 자국 화폐를 쓰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스웨덴에서는 제가 그 타이어 문제 있어가지고 그 돈 내느라 한번 뽑아봤고요. 그 이외에는 인출을 한 나라는 없습니다. 카드가 거의 다 됐다는 거죠. 오히려 오스트리아가 진짜 카드가 안 돼요. 오스트리아에서 그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웬만하면 다 현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러시아부터 뭐 중앙아시아까지는 전반적으로 주유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우선은 이제 주차를 해요. 내가 기름 넣고 싶은 주유기 앞에. 그리고 유종을 선택해서 주유총을 바이크 또는 차량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주유기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주유소에 들어가서 얼마를 몇 번 주유기에 넣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제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주유를 합니다. 카자흐스탄도 비슷해요. 이렇게 된 시스템이 대부분이고, 몽골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주유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주유원들한테 카드 주고 결제하면 되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량 주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유소에 우리나라처럼 결제할 수 있는 기계가 옆에 있어요. 카드를 넣고 번호를 찍고 결제를 하면은 뭐 100유로 이런 식으로 나가요. 50유로, 그리고 어떤 비싼 데는 200유로 나가는 데도 있어요. 그게 그냥 카드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주유를 하고 그 다음에
디파짓이 한 2, 3일 있다가 들어와요. 당일날 들어오는 나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2, 3일 정도 걸려요. 저는 이게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이 신용카드가 그 카드 해킹 같은 걸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카드로 해외 결제가 갑자기 막 100 몇십만 원이 된 거예요. 페이스북 광고비 같은 걸로. 그래서 오씨 이거 뭐야 이래서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했는데 카드사에서 이제 그 블락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손해를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카드가 해외 사용 정지가 되면서 그 카드를 못 쓰는 상황이 됐거든요. 트래블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처럼 미리 환전을 해놓고 쓰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과환전을 해야 돼요. 주유 한번 하려면은 어떤 데는 20만 원을 제가 체크카드에 넣어놔야, 물론 그 이상의 돈이 있는 상황에선 괜찮겠지만 그 독립화폐를 쓰는 나라 같은데 덴마크 하루 있을 건데 그 기름 넣으려고 20만 원을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갔다가 다시 3일 있다 들어오면은 저는 이미 덴마크에 없고 그 화폐는 못 쓰는 화폐잖아요. 뭐 트래블러에서는 다행히 다시 환전을 할 수 있긴 한데 그 사이에서 작은 환차익의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건 좀 스트레스긴 했죠. 그래서 신용카드, 주유용 신용카드를 하나 가지고 다니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트래블 카드를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주유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 가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기름 구분하는 거, 이게 우리랑 시스템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경유 휘발유로 구분을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는 95, 98, 100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옥탄가거든요. 숫자가 있는 건 다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다 붙는 이름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신경도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어로 이게 반전이 됐나? 요렇게 돼가지고 이 글자에다가 T, DT거든요. 그게 이제 디젤인데, 디젤은 뭐 종류가 좀 여러 개 있는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무슨 디젤 있고 무슨 디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디젤을 안 타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럽에 넘어가면 디젤은 프랑스에서는 가솔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디젤이고 딴 나라는 또 디젤이라고 써 있는 나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또 유럽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자기네 나라 언어로 써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옥탄가 같은 경우에는 뭐 92짜리 기름을 저는 어지간하면 넣었어요. 근데 유럽에 넘어가면 92짜리는 없습니다. 95가 제일 낮은 거고, 기름값도 유럽은 더럽게 비싸고요. 진짜 스페인 빼고는 다 엄청 비쌌어요. 그나마 스페인이 한 14유로 13유로 대였으니까 쌌던 거고, 대부분 다 2천 얼마대. 그리고 북유럽은 3,000원이 넘어갑니다, 리터당.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한 600원대였어요. 러시아가 900원대. 키르기즈스탄이 조금 러시아랑 비슷했던 것 같고, 주유소까지 여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 카자흐스탄도 주유소마다 이 슈퍼가 달려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음료수도 마시고 레시피도 많이 마셨고요. 그래서 주유소를 약간 쉼터처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고요.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근데 목이 말라가지고 뭐 물이라도 한 통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 주유소 가기 전에 괜히 엄한 레스토랑 가기보다는 주유소를 들려가지고 해결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은 대충 오늘의 이야기는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사실 오늘 제가 캠핑장하고 숙소 관련된 영상을 하려다가 요청해 주신 게 있으니까 요청해 주신 내용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 댓글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요청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썰치미인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썰치미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